네, 안녕하세요. 여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이어서 대구 청구 고등학교 수학2 이번 중간고사 분석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험 범위 총평, 그 다음에 문항 분석, 학습 전략 순으로 이제 갈 거고요. 네, 시험 범위는 81쪽까지, 그래서 다항함수의 미분법 중에서 평균값 정리까지가 이제 시험 범위고요. 그 다음에 마타 수학이라고 AI로 이제 문제를 뽑아주는 뭐 그런 게 있는가 봐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이제 문제가 나온다라고 공식적으로 시험 범위에 이제 포함이 되었었고요. 시험 날짜는 수원을 친 다음 날인 5월 1일에 시험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제 시험 범위가 평균값 정리까지가 중간고사 범위일 수도 있고, 혹은 그 다음 범위인 증가감소 혹은 극대극소까지도 이제 들어가는 학교도 있고요. 근데 평균값 정리까지 중간고사 범위가 포함이 됐으면은 무난하지만 좀 적게 들어간 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음 총평이고 객관식 14문항이고요. 서술형 6문항인데 난이도가 수원보다 더 쉬웠어요. 수원도 많이 어렵진 않았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쉬웠고, 교과서에서 3분의 2도 아니고 거의 8, 90% 이상이 교과서에서 연계돼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교과서를 꼼꼼하게 풀어봤던 학생들은 문제가 매우 쉬웠을 것이고요. 교과서에서 연계가 되지 않은 문제들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와 시중교재에서 비슷한 문제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도 정말 구석구석 봐야 되고, 대단원, 중단원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제 생각 넓히기,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좀 부록처럼 딸려 있는 그런 내용들도 시험 문제에 출제되었기 때문에 교과서를 정말 꼼꼼하게 봤었어야 되었던 시험입니다. 자, 그럼 문항 분석을 들어가는데요. 보시면은 자, 1, 2, 3, 4, 5, 6. 네, 전부 다 교과서고요. 예, 전부 다 교과서입니다. 13번까지. 객관식이 14번까지 있었는데 10번 빼고는 전부 다 교과서에서 연계가 되었고, 서술형 1, 2, 3, 4도 교과서에서 연계되었기 때문에 교과서 이외의 문제는 20문제 중에서 3문제였다. 그래서 17문제가 교과서에서 연계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서 연계된 문제 중에서 조금 특이했던 문제들 한 3문제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주고 연속 불연속을 판단하는 문제는 되게 이제 흔하게 있는 유형의 문제인데, 보시면 이 해당 그래프가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 어디서 이제 출제를 되었는가를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에 수학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대단원 문제, 중단원 문제 뒤에 딸려있는 부록처럼 딸려있는 건데, 보통 이 부분을 학생들이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대로 이제 왼쪽에 보시면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교과서를 진짜 구석구석 꼼꼼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좀 들게 만드는 시험이었습니다. 이것도 생각 넓히기 활동 1 개념이 나오고 이제 예제 문제가 나오고 그 밑에 이제 딸려 있는 문제 있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서도 문제가 연계돼서 출제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정말 교과서를 꼼꼼히 봤었어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인데요. 14번은 객관식 마지막 문제로서 보통 이제 좀 고난도의 문제를 출제되는 것이 학교 시험에 일반적인데, 그 고난도라고 내기는 했으나 이 문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교과서에 이제 그림이 그대로 있죠. 교과서를 제대로 꼼꼼하게 풀어봤던 학생이라면 이 14번 문제도 맞출 수가 있었을 것이고요. 다음은 이제 비연계 문항을 좀 보겠습니다. 비연계 문항 3개 틀렸어도 충분히 나머지 교과서 문제 17문제를 맞추면 고득점이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죠. 비연계를 못 맞췄다고 해서 너무 막 실망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EBS 올림포스 고난도의 요 비슷한 문제 10번과 비슷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EBS 올림포스 고난도는 어떤 책이냐면은 대치동에 있는 학교들, 주요 학교들이 학교에서 부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교재입니다. 올림포스 시리즈 중에 제일 어려운 난이도의 책이고요. 교과서나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 두세 번씩 본 학생들은 요 올림포스 고난도, 상위권 학생들은 이 올림포스 고난도 책 한번 풀어봐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술형 5번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문제가 이제 모의고사 문제 있었죠. 2018학년 고2 모의고사 문제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서술형 6번인데요. 요 비슷한 문제는 블랙라벨 책에 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고, 4차 함수의 공통접선 개념과 관련된 문제인데, 꼭 4차 함수를 배우지 않더라도 접선의 방정식 학교에서 배운 개념만으로도 충분히 이제 풀이가 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에
네, 꼭 뭐 선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틀렸으면. 그래서 블랙라벨에도 비슷한 문제가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을 해볼 수가 있었던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학습 전략인데요. 하위권 학생들은 보시면 교과서에서 20문제 중에 17문제가 출제되었기 때문에 하위권 학생들은 그냥 교과서랑 마타 수학에 해당하는 문제만 5번 이상, 예, 많으면 7번 뭐 이렇게 풀어보시면 충분히 고득점 가능했고요. 교과서랑 마타 수학을 5번 이상 풀었다 하는 학생들은 이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시험 대비해서 기출문제를 푸는 것도 있겠지만 고3 수능을 대비해서 연습을 풀어보는 자이스토리랑 마더턴 같은 교재를 활용해서 풀어보는 연습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교과서, 마타 수학,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은 어느 정도 다 되었을 것이기 때문에 내신 심화 교재를 풀면 되는데 요번에 연계되었던 올림포스 고난도 책으로 공부를 해도 괜찮고요. 블랙라벨도 워낙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내신 심화 교재니까 블랙라벨 풀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시간적 여유와 그 다음에 기호에 따라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상 수학도 중간고사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